사이다 톡톡. 제 이름은 히로시, 고등학생입니다. 평소대로 일어나서 거실에 나가보니 부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결국 저와 초등학생인 남동생 사토루는 그대로 부모님을 영영 못 보게 됐습니다. 사토루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지만 저는 무력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핏줄인 아버지의 동생, 즉 삼촌이 우리의 후견인이 됐지만 아이, 그거 귀찮게 됐구만. 형은 대체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사고라고 들었는데 저도 머릿속이 하얘져서. 한밤중에 드라이브 갔다면서? 그것도 매일같이? 그 나이 먹고 데이트라도 했나 보지? 아니에요. 아마도 매일 아침마다 피곤해 보이셨단 말이에요. 매일 한밤중에 운전한 건 사실이지만. 대체 뭔 일이래? 어이가 없어서 원. 죄송해요. 그래도 삼촌, 사토루 앞에서 그런 말은 좀. 뭐?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한밤중에 놀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에쿵. 이게 너희 부모님의 현실이다. 똑바로 받아들이라고. 엄마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뭐래? 너희 부모님이 그런 사람들이니까 니들이 여기까지 와서 내 바지가랑이나 붙잡고 있는 거 아니야? 징징대기나 하고 말이야. 이야, 영아. 사토루 괜찮아. 형도 아닌 거 다 알고 있어. 차라리 니들이 여자애들이었으면 귀여워라도 해줬을 텐데. 삼촌!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네가 평소에 나를 무시하고 있었단 걸.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항상 삼촌 걱정만. 아니, 그게 무시하는 거야. 평소에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벌을 받게 된 거라고. 너무해. 어쨌든 나도 가족은 가족이니까 도와는 줘야지. 네, 고맙습니다. 일단 이불을 싱글 사이즈도 괜찮아? 아니면 더블? 네? 저희가 골라도 돼요? 그럼 사토루도 있으니까 더블 사이즈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알겠다. 여기 이불. 와,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 아니, 이건 이불이 아니라 방석이잖아. 더블이 방석 2개란 말이었어? 싱글 고르면 어쩔 뻔했냐? 사실 삼촌이 저희 후견인이 됐을 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긴 했습니다. 그야 삼촌은 저 나이 먹도록 변변찮은 직업도 없고 술 취해서 경찰서를 들락거리거나 빚 때문에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녀서 부모님께 울면서 매달리던 걸 몇 번이나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제에 아버지께 이상한 콤플렉스를 갖고 있어서 옛날부터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치만 지금은 삼촌의 도움을 받는 것만이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겠죠. 그날은 제가 사토루를 지켜낼 수 있을지 불안에 떨면서 잠들었습니다. 그때 녀석들 확실히 잠들었군. 짜잔! 보험금 6천만 원은 이제 내 거다. 이야, 진짜 고생 많았지. 매일같이 상담할 게 있다고 한밤중에 불러낸 보람이 있구만. 설마 진짜로 사고를 당하게 될 줄이야. 완전 럭키. 이걸로 완전 범죄야. 자, 이제 돈도 손에 넣었겠다. 저놈들은 더 이상 필요 없어. 다음 날. 야, 일어나. 삼촌, 뭔 일이에요? 이렇게 아침 일찍. 체크아웃 시간이다. 네? 돈 내놔. 네? 뭔 말이에요? 설마 너희들 여기서 공짜로 지내려던 생각은 아니었겠지? 아니, 저 고등학생이에요. 저한테 돈이. 내가 알 바야. 숙박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 그게 상식이잖아. 잠깐만요. 사토루도 있잖아요. 삼촌이 저희를 키워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아, 물론 키워주고 말고. 내 교육 방침은 사회성을 키워주는 거다. 사회는 공짜로 재워주고 밥을 먹여줄 만큼 만만한 곳이 아니야. 그럼 돈 내놔. 자, 돈. 결국 숙박비를 못 낸 저는 아직 자고 있던 사토루와 함께 쫓겨났고 이후에 삼촌 집에 출입금지당했습니다. 삼촌한테 큰 기대는 없었지만 이건 예상도 못했습니다. 수중에 돈이 너무 없었던 저는 어떻게든 알바를 구하려고 했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소재불명의 고등학생인 저를 받아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매일 사토루와 함께 빈곤한 생활을 며칠간 이어갔습니다. 저렴한 빵을 조금씩 뜯어 먹으면서 끼니를 해결했고 그래도 배고프면
공원에서 물배를 채우면서 지냈습니다. 물론 잠자리도 마땅치 않아서 공원 벤치가 저희 침대였지요. 요즘엔 전에 그 방석도 너무 절실하게 갖고 싶습니다. 혹시나 누구 아무개 씨가 갖다 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절실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면 사토리가 너무 불쌍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비싸 보이는 차가 저희 앞에 섰고 그 안에 누군가가 내렸습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누구세요? 집사인 와카마츠라고 합니다. 네. 주인님께서 히로시님을 만나 뵙고 싶어 하셔서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주인님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의 지인 같은데 저희와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대체 우리한테 뭘 하려는 거지? 부자의 변덕 같은 걸까요? 도저히 불신을 걷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치만 간만에 들뜬 사토루를 보니 거절하지도 못하고 따라가게 됐습니다. 차로 수십 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우와, 성이다. 엄청 화려하다. 우리 집에 어서 오렴. 아주 잘 왔단다. 저기 처음 뵙겠습니다. 오히라 히로시라고 합니다. 사토루예요. 아주 씩씩한 애구나. 자, 일단 들어오렴. 네, 실례하겠습니다. 집안도 외관에 뒤지지 않을 만큼 화려한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돈이 엄청 많다는 뜻이겠죠. 그치만 대체 이유가 뭘까요? 어째선지 이 사람한테서 그립고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신 차려보니 어느새 경계심도 풀려서 긴 얘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이분은 사타케 씨, 아버지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대체 왜 우리를... 사토루가 없는 틈을 타 슬쩍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너희들이 걱정됐단다. 그래서 와카마츠 씨에게 안부를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세상에 공원에서 지내고 있던 게 아니겠니? 하하하, 부끄럽지만 쫓겨났거든요. 이렇게 어린애들을 쫓아내다니 지독한 놈이로구만. 미안하구나. 아니요, 괜찮아요. 처음부터 그런 인간인 줄 알고 있었으니까요. 단지 이렇게 빨리 쫓겨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정말 안타깝구나. 그럼 보험금은 어떻게 됐니? 공원엔 아무것도 안 보이던데. 네? 보험금이요? 아니, 설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니? 네, 무슨 보험금이요? 이를 어째? 분명히 있을 거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남겨놓은 돈이 말이야. 세상에, 그렇다는 것은... 이런 말하긴 뭐하지만 너희 삼촌한테 도둑고양이가 쓰인 것 같구나. 말도 안 돼. 그렇게 매정한 삼촌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 용서 못해. 그 인간의 뺨을 연속으로 1000대는 갈겨버릴 거예요. 이야, 아프다 아파. 그건 너무 아프잖니. 그런 짓을 하면 시청자분들도 놀랄 거야. 네? 아무튼 일단 너희들 몸부터 챙기자꾸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녔을 거 아니니? 네. 일단 몸부터 좀 씻어야겠다. 둘 다 목욕부터 하고 오렴. 네? 아니 그러실 필요까진... 괜찮다. 좀 더 어른한테 응석 부려도 돼. 네. 역시 이만큼의 부를 축적한 사람은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기에 눌려서 그만 바로 대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치만 저희한테 있어서 너무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목욕도 하고 화려한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사타케 씨의 부인분도 온화한 분이셨는데 여기 계속 있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장례식 때도 겨우 참았던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며칠간 여기서 신세를 졌고 삼촌과의 결전일. 이리 오너라. 뭐야, 네 놈이었냐? 뭐하는 짓이야? 그건 내가 할 말이다. 당신이야말로 뭐하는 짓이야? 옆에 미인하며 샤워 가운하며 하나도 안 어울리거든. 시가도 있지롱. 와, 주제도 모르는 사람 대회에 나가면 이건 무조건 1등이다. 그보다 너 뭐야? 내가 돌아올 생각 말라고 했잖아. 나도 돌아올 생각 없어. 내 돈 찾으러 온 것뿐이야. 뭐? 돈? 무슨 말인지. 보험금 말이야. 챙겨놨을 거 아니야? 몰라.
나한테 돈이 어딨다고 그래? 그럼 그 꼴은 뭔데? 뭐 그냥 이미지 체인지야. 저 미인은 하늘에서 떨어졌어. 저 차는 자동차 회사 여자들이 만들어줬어. 아,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네. 당신도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 아무튼 돈도 없고 보험금도 뭔 소린지 모르겠다고. 삼촌을 의심하다니 그러다 천벌받는다. 누가 봐도 의심받을 짓만 하고 있잖아. 더 말해 뭐해. 모르는 건 모르는 거야. 나는 남자로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이 없어. 형아, 찾았어. 어떻게 집에서 나왔지? 사토루 잘했어. 고마워. 그건 내놔.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해봤다라고라. 어디 보자. 돈은 제대로 들어왔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건 겨우 며칠 만에 2천만 엔이나 빠져나간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우리들 돈을 마음대로 썼겠다. 전부 돌려줘야겠어. 내가 돌려줄 것 같아? 내가 뭐 때문에 매일 밤 형을 불러댔는데. 설마 사고가 일어났던 것도? 설마 졸려서 집중력이 떨어질 때 일부러 불러낸 것도 내가 한 거 아니야. 누가 봐도 당신이 계획한 짓이잖아. 더 이상 엄마도 아빠도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돈이 필요했는데 나더러 어쩌란 말이야. 그런 이기적인 이유가 어딨어.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한테만큼은 이 돈을 넘겨줄 수 없어. 그럼 이만. 야, 잠깐만. 내 돈. 네 놈은 여전하구만. 아니, 아빠. 옛날에도 우리 집 돈을 훔치려고 해서 그렇게 타일렀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런 짓을 저질렀을 줄이야. 정말 한심하구나. 여긴 어떻게? 소중한 손자가 공원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이 나왔다. 설마 조카 돈을 훔칠 줄이야. 이번엔 쉽게 안 넘어갈 거다. 각오 단단히 해라. 한 번만 봐주세요. 성이 달라서 설마 하긴 했지만 역시 사타케 씨는 저희 친할아버지였습니다. 어쩐지 계속 닮은 구석이 있다 싶었습니다. 원래 아버지한테는 할아버지가 점 찍어준 상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치만 그 사람이 아닌 저희 어머니와 결혼하려고 해서 화가 난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쫓아내고 연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사타케라는 성을 버리고 할머니의 성인 오오히라로 바꿔서 새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치만 저와 사토루가 태어난 뒤 손주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어서 딱 한 번 할아버지 댁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당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저희를 거부했고 그 후로 쭉 후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 저희를 찾아다녔는데 어찌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네요. 그치만 할아버지도 아버지처럼 믿음직한 사람이라서 함께 삼촌을 고소해서 보험금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삼촌은 학대 및 횡령이라는 죄목으로 바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그 후 저랑 사토루는 정식으로 조부모님 밑에 들어가서 이전과 똑같이, 아니 이전보다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학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열심히 공부해서 어머니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이전 영상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